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차지철의 농간 분노하는 김재규. (1979년 10월 22일) 김치열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밤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장시간 부마 사태 등 시국 문제를 이야기했다. 다음날도 김치열 장관은 두 번째 단독 면담을 했다. 김 장관은 난국을 타개할 근본 대책으로 유신헌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개헌의 골자는 유정회 제도를 없애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나도 같은 의견이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를 개헌 문제를 연구해보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첫날 면담 도중 박 대통령은 정보부에서 몇 년 근무했지 하고 물었다. 김 장관은 1970년부터 1973년 사이 김계원, 이후락 부장 아래서 차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물음에서 김 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을 정보부장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박 대통령과 김 장관의 면담 직후 권력층 주변에서는 후임 정보부장은 김치열이란 얘기가 돌았다. 당시 공화당 의원이었던 이후락은 10월 24일에 같은 선거구 출신인 신민당 의원 최형우를 만나 당직 사퇴를 건의하면서 그런 귀뜸을 했다. 김 장관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직전에 강경책이 백약지장이라면 팔레비나 소모사의 말로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상소문을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올린 적도 있었다. 이러한 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맡기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전국의 근본적인 전환뿐만 아니라 유신체제의 진로에 대한 재검토를 뜻하는 것이었으리라. 김재규도 자신의 후임으로 김치열 장관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정보부 간부들도 금명간 부장이 바뀐다고 믿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김재규로서는 내가 해치울 수 있는 시간도 며칠 남지 않았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을 것이다. 현홍주 국장은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부마 사태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 김재규 정보부장, 김계원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내무, 국방, 법무, 문교, 문공장관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현 국장은 보고서의 제목을 부산 마산 소요 사건의 실태와 대책이라고 붙였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생 데모가 아니라 시민 일부가 가담한 폭동에 가까운 소요였다. 시민들이 가세한 이유는 각 계층별로 차이는 있으나 조세 저항, 일선 경찰관 등 행정기관의 부조리에 대한 불만,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변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다. 민심 수습을 위한 각종 대책과 함께 현 정부가 안정되어 있으나 정체함이 없이 항상 쇄신하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항상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마산 사건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할 것, 지방도시의 소요 진압 능력을 강화할 것, 관계기관의 예방정보 활동을 강화할 것,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세울 것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에 대단히 만족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국무위원들에게 읽어주고 총리 책임하에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 내무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5시 부마 사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박 대통령 대신 최규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10월 23일 오전 김재규 정보부장은 부장실에서 간부들을 불러놓고 전날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각하께서 중정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학원 내의 정보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크게 꾸중을 하셨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김 부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성격이었다. 10월 24일 정보부 기정국장 현홍주 씨는 상부로부터 내일 청와대에서 안보대책회의가 열린다.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다. 그는 22일 보고문서를 토대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민당 황낙주 총무는 10월 23일 정보부 김정섭 차장보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황 의원은 24일 오전 약속된 장소인 서울시청 근방 백남빌딩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김정섭 차장보의 부하가 불쑥 전화기를 내밀었다. 언급결에 받았다. 김재규였다. 아이고 황 총무님 오랜만입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지금 이리로 와주십시오. 안내는 김 차장보가 할 겁니다. 황 총무를 태운 뉴 코로나가 당도한 곳은 궁정동의 정보부장 사무실이었다. 문 앞에서 낯익은 김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응접실로 황낙주를 안내한 김재규는 30분 동안 딴소리를 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하더니 지도자는 후퇴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열을 내 말했다. 이윽고 부마 사태 이야기가 나왔다. 신문에선 양아치와 불량배가 데모했다고 하지만 실은 선량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수습 못하면 광화문 내거리가 피바다가 됩니다. 이걸 수습할 분은 나와 황 총무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론이 시작됐다. 김재규는 난국 수습을 위해서는 김영삼 총재가 당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며 황 총무도 원내 총무직을 사퇴해줘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김영삼 총재는 나와는 같은 피가 섞인 일가가 아닌가. 내가 그분이 망할 일을 하겠는가. 황 총무도 사퇴하면 경영하고 있는 진해 여상의 확장을 도와주겠고 2, 3년 뒤에는 롤백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황 총무는 김재규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데 놀랐다. 김재규는 계속해서 만약 황 총무가 불응하면 감옥에 안 보낼 수가 없다. 총무에 대한 모든 비위 조사는 다 돼 있다고 위협했다. 부마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김재규는 중단된 신민당 당직자 사퇴 공작을 재개했다. 그는 이유라 공화당 의원에게 부탁하여 최영호 의원이 당기위원장에서 사퇴하도록 설득하도록 했다. 김재규의 의도는 황 총무 등 당직자들을 사퇴시키고 정운과 대행체제를 출범시켜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황 의원은 오후 4시쯤 선약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궁정동 사무실을 나왔다. 김재규는 문 밖까지 따라 나오면서 부탁했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발표해주세요. 일을 잘 처리하고 함께 진해에 맑은 공기나 마시러 갑시다. 황 의원은 그 길로 같은 선거구의 공화당 의원 박종규를 찾아갔다. 박 의원은 황 의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로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다. 오후 5시 30분쯤 최강수 의전 수석 비서관이 지금 바로 들어오시랍니다 라고 연락을 해왔다. 10월 24일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 경호실장을 오전 9시 53분부터 10시 55분까지 만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그 직후 김재규 부장을 불러 32분간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오후 2시에는 조지 볼 전 미 국무차관의 예방을 받고 한국미술 5,000년 전 도록을 선물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 50분부터 6시까지 김계원 비서실장, 류혁인 정무일 수석, 신직수 특보, 김기춘 검사를 불러 시국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오후 6시 10분에는 면담 신청을 했던 박종규가 합류했다. 박 의원이 집무실 옆 식당으로 들어가니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칵테일을 들고 있었다. 마사는 어땠어? 자네 집은 피해 없었다. 박종규는 보고 들은 부마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온건한 대책을 건의했다. 오후 7시 30분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는데 박 대통령은 자네는 남게라고 했다. 두 사람 만남자 박종규는 각하 오늘 낮에 황낙주 총무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재규를 만났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만났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겠죠. 알아. 아까 다 보고받았어. 박종규는 김영삼 의원직 제명과 선별수리론의 부당성을 험구까지 섞어가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공화당의 경직성도 비판했다. 2시간쯤 이야기를 했는데 박 대통령은 그렇다면 자네가 나서서 일단 김영삼과 의견을 나눠보게 라고 했다. (1979년 10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 수도경비사령부에서는 공안관계 각 시도기관장들을 소집하여 시국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재전 경호실 차장과 청와대 김기춘 검사가 나와서 서울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날 경우의 대비책을 설명하고
부대에서는 시위 진압을 시범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정보부의 6개 지부장들이 부장을 만나기 위하여 본부에 갔더니 김재규는 황급히 외출하면서 악수만 했다. 김재규 정보부장은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30분간 안정국장 김근수 씨로부터 부마 사태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국장은 반유심 및 총화 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부마 사태가 터지자 부하 30명을 현지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날 그는 부마 사태에서 신민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신민당 지구당의 선전, 총무, 부위원장급들을 검거하여 조사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재규 부장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국장에게 청와대가 입수한 첩보라는데 오는 10월 29일 전국적으로 대학가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 하니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부마 사태 이후 사무실에서 자고 있었던 김 국장은 이날 오후 29일 시위설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조직을 점검했다. 김계원 비서실장은 11.6 사건 뒤 군검찰신문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부산 사태에 대하여 차지철은 각하에게 신민당이 배후 조종한 폭동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갖게 하고 중앙정보부는 조사 결과 신민당이 아니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등 불온단체와 일부 반정부 학생들이 가담했다고 보고했으나 각하로부터 거절당하고 오히려 야단을 맞게 되자 김재규는 그 원인이 차지철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눈치채고 분노가 극도에 달한 바 있습니다. 부마 사태는 이처럼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특히 박 대통령이 차 실장의 엉터리 정보 보고에 넘어가 부산 사태를 김영삼 총재의 신민당원들이 사주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런 조작된 결론이 나오도록 김재규의 정보부를 압박해간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을 단축시키고 만다. 1979년 10월 25일은 목요일이었는데 맑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을에 그러하듯이 차지철 경호실장을 만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 사이 약 35분간 차 실장은 시국 및 야당 동향에 대해서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그 직후 박종규 공화당 의원을 집무실로 불러 23분간 대화했다. 박종규는 이날 아침 신민당 황낙주 총무와 아침을 먹으면서 전날 밤 박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박 의원은 김영삼 총재의 태도를 빨리 통보해달라고 했다. 김 총재를 만나고 나온 황 의원은 박 의원에게 김 총재도 난국 수습엔 동감이다. 긴급조치 구호의 철폐와 민주화 추진은 선행돼야 한다. 야당 분열 공작도 중단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종규는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영삼의 뜻을 전했다. 박종규는 생전에 박 대통령께서는 김 총재가 제시한 조건을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단 앞으로 질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는 불법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친필로 메모를 해줬다는 것이다. 박종규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데 입구에 차지철 경호실장의 보좌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실장님이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없으니 차나 한 잔 들고 가자면서 경호실장실로 들어갔다. 차 실장은 박 의원을 실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대했다. 이틀 동안 각하와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 박 의원은 퉁명스럽게 하대하는 말을 했다. 혹시 김재규 정보부장을 바꾸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박종규는 김과 차의 불화가 이 정도로 깊은가 하고 탄식했다고 한다. 박종규는 차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그를 부하로 데리고 있을 때 그의 성품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우쭐해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것이 차지철이었다. 그래서 1974년에 후임을 천거할 때도 박종규는 오정근을 밀어 박 대통령의 내락까지 받았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나중에 태도를 바꿔 차를 선택했다. 오전 11시 김용식 주미대사가 출국 인사차 박 대통령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김 대사를 위해서 집무실 바깥뜰에서 점심 식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엔 김계원 비서실장, 최광수 의전수석, 류혁인 정무수석, 그리고 박진환 특별보좌관이 늦게 참석했다. 이날 배석했던 류혁인 씨의 생전 회고에 따르면 박정희는 스스로 떨어지는 오동나무 낙엽을 한입 줍더니
아주 감상적인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리더라고 한다. 오동나무 낙엽 하나가 가을이 깊어감을 알린다고 했는데. 여명을 하루 남짓 남긴 그의 모습은 처연하고 스산하여 그날 오찬 참석자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았다. 박 대통령은 늦게 연락을 받고 온 박 특보에게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건네주면서 더 먹으라고 권하고는 다른 동석자들과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박 박사 고향이 마산인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다. 박 특보는 며칠 전 마산에 사는 친척들을 만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민심이 떠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민들이 새마을 운동에도 옛날처럼 열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올리는 새마을 관계 보고나 통계도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뭔가 헛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고약한 일인데 12월 초에 장축체육관에서 열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박수만 요란하지 김이 빠질 것 같습니다. 박 특보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거 참. 부산 광복동에서 파출소에 불을 질렀는데 옆에 있던 방티 장수들이 손뼉을 쳤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 아줌마들을 좌익이라고 할 수 있어. 평소에 그 파출소에서 노점 아주머니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랬겠어. 역시 이것은 정당에 맡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야. 말을 끝맺자 박 대통령은 벌떡 일어섰는데 박 특보의 눈엔 결연한 의지의 표시 같았다. 비서관이 오더니 회의 시간이 다 됐다고 박 대통령에게 알렸다. 이날 청와대 소접견실에서 열린 안보대책회의 주제는 아흐레 전에 터졌던 부마 사태였다. 최규하 총리, 김재규 정보부장, 구자춘 내무장관 등 안보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홍주 정보부 기정국장이 종합보고를 했다. 현 국장의 보고 중에 사태의 원인으로서 장기 집권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실정보다는 김영삼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논평했다. 보고를 다 들은 박 대통령은 이런 요지에 지시를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보부, 내무부 등 정부기관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사전 정보 활동이 부족했고 초동 대응이 잘못되어 큰 소요로 확대됐다. 일선 공무원들의 대민 자세가 불손, 불친절, 불성실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이런 대민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라. 한국에서 데모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데모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흥미롭다. 박 대통령은 5.16 혁명 직후에 쓴 글이나 책에서부터 한국인의 사대주의 근성을 근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조 당파 싸움의 원인도 사대주의 정책에 따라 국방조차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권력 투쟁에만 전념한 때문이라고 봤다. 광복 후에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 학생들과 정치인 및 지식인들은 국방에 대해서는 미군이 알아서 해줄 것이니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밀어넣고 사회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그는 자주국방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죽기 하루 전까지도 한국인의 사대성을 개탄하고 있었다. 인간이든 국가든 자신의 생존을 남에게 맡겨놓고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것은 성숙된 인격이나 국격을 갖추는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죽을 때까지 견지했던 것이 박 대통령이었다. 오후 4시 13분에 회의는 끝나고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대접견실로 옮겨 나라 잃은 사람들이라는 20분짜리 월남 패망 관련 영화를 봤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 50분부터 오후 5시 38분까지 김재규 정보부장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공식 만남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38분부터 오후 6시 12분까지 최규하 총리의 보고를 받았다. 1979년 10월 26일 새벽, 잠자리에서 박종규는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였다. 수화기를 드니 박 대통령이었다. 자네 어제 낮에 나한테 한 말 틀림없지. 아침에 삽교천에 가는데 들어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세. 박 대통령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10월 26일 정보부 기정국장 현홍주 씨는 오전 11시쯤 예산관계 문서의 결재를 받기 위해
김재규 부장 비서실로 올라갔다. 대기하는 다른 국장들이 많았다. 비서실 직원에게 결제를 받을 수 있을 때 알려달라고 한 뒤 내려왔다. 오후 2시쯤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와서 김 부장에게 5건의 서류 결제를 받았다. 약 5분이 걸렸다. 현 국장은 특이사항을 눈치채지 못했다. 다른 국장들도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과 김재규를 가장 가까이 모셨던 두 사람은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에 궁정동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짐작도 할 수 없었다. 10월 26일 오후 2시 시점에선 김재규 자신도 5시간 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날의 만찬은 박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였다. 차지철로부터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김재규는 비로소 시해 계획에 착수했으므로 아주 피동적으로 이뤄진 거사였다. 최근에 돌았던 정보부장 해임설 등으로 인하여 김재규가 자기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것 같으며 정보부장의 막중한 위치로 보아 감히 정권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망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보부 총무국장 주진균 씨는 김재규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다. 첫째는 김재규의 무능력으로 인한 각하의 불신임이고, 둘째는 최근에 있었던 요직 개편설과 더불어 정보부장 경질설이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후임으로는 김치열 법무장관이나 구자춘 내무장관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본인이 불안하게 느꼈을 것이고, 셋째는 정권 야욕에 대한 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3년 동안 정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권력의 맛을 봤으며, 둘, 정보부장은 사실상 정계 제2인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다음 자리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소집과 투표에 정보부 각 지부가 작용하면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으며, 셋, 부마 사태 시 일부 시민들이 가세한 것을 보고 자신이 시해하면 시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넷, 김재규가 부임한 후 2차 장사나 이국 군사과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했습니다. 과장을 장군으로 하고 각군 담당관을 전에는 대위, 소령, 일반직으로 했으나 여기에 대령 1명씩을 추가하여 보강하고 북괴 정보, 해외 정보 등 각종 정보 보고를 함으로써 각군 총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으며, 특히 자신이 육군 중장 출신이므로 군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섯, 사후 수습에 있어서도 중정부장이 일반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 정치 참모로서 국내 정치를 조정하는 일을 했고, 11.6 사건 때 옆집에서 정승화 장군을 접대했던 제2차 장보 김정섭 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김재규는 부하들이 조직적으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할 위은이 되지 못합니다. 혼자서 과대망상을 그려본 것이지 그것을 입 밖에 내어 세력을 규합할 만한 대담한 인물이 되지 못하므로 배후 세력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래 머리가 그리 명석한 편이 못되고 말이 비교적 적으나 자존심을 상했을 때 반발하는 반사작용이 강한 편이라고 봐왔습니다. 일종의 소영웅주의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홍주 기획정책국장은 이렇게 진술했다.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는 일이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국내 정치 상황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정보부장으로서 이를 수습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따른 업무의 중압감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입니다.